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탈핵 교재에 멍드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내용은 탈핵 운동이 그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주로는 그 전라북도의 탈핵 부교재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하고 이것들이 학생들에게 교육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광고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의 사례를 좀 뽑아보았습니다. 탈핵 운동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이후가 좀 구분이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는 주로 원자력 시설 주변 주민들의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1987년도 영광 온배수 어업 피해 보상, 그 다음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반대 이런 것들이 주로 반대의 양상이었습니다. 물론 환경 관련된 NGO들이 뒤에서 이제 배후 조정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있었지만 주로 표면에 나타나는 분들은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사실 반핵 운동의 동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반핵 운동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재인식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반핵 운동을 하는 주체들도 생협, 여성단체, 청소년, 소비자단체, 종교단체, 뭐 전교조까지 확산되고 있고요. 특히 무슨 교수라든지 의사회, 변호사회 이런 식으로 전문 단체들도 개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그 탈핵 운동의 방식도 과거에는 주로 이제 길거리 투쟁이었지만 이후로부터는 뭐 출판, 교육, 뭐 소송, 국가정책 수립에 참여, 뭐 쟁점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017년 초에 탈핵 교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 과학 부교재로 탈핵 교재가 만들어졌고 이것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2017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들을 좀 읽어보고 내용을 좀 분석해 본 것들을 이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쪽에는 지진과 쓰나미, 핵발전소 사고로 2만 명이 넘는 사상자와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동일본 대지진 때 기억해 보시면 지진과 쓰나미로 2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핵발전소 사고로는 사망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합쳐놨죠. 지진과 쓰나미, 핵발전소 사고로 이렇게 합쳐서 사용함으로써 마치 원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팩트들을 갖다가 합쳐놓음으로써 트루스가 아닌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매일 300톤의 오염수가 방출되면서 전 세계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 검색을 보시면 바닷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실 수 있습니다. 어, 바닷물의 양이 대략 1.4 곱하기 10의 16승톤입니다. 그럼 뭐 300톤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양이죠. 그래서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학생들이 알고 방출되는 오염수가 얼만큼인 줄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닷물의 양은 쏙 빼고 방출되는 오염수의 양만 가지고 보여주면은 이 학생들은 바른 상식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일본이 세슘으로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많이 쓴 그림입니다. 그림을 볼 때 축을 보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미술 작품이 되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면 2,500 베크렐 퍼 킬로그램 이상 된 부분이 이제 그 일본의 기준치를 초과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기준치라는 것도
2500 베크렐 퍼 킬로그램이 되면은 뭐 1밀리시버트에 해당되는 거니까 사실 기준치를 뭐 100배까지 초과해도 사실을 건강에 위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란 부분까지라고 감안을 해서 봐도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에만 세슘이 오염되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외부분까지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파란색으로 칠한 그림들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공포감을 자극하고 또 아직도 이제 이런 청소년들이 일본은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오해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대해서도 그 사고 수습에 투입됐던 600여 명의 헬리콥터 조종사들이 방사선에 피폭되었다. 그 다음에 동원된 사람들 중에 40살 이전에 사망한 수가 공식 통계조차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에서 다 통계를 냈죠. 그 언스키어라는 것들을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600여 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고요. 언스키어에 의하면 초기 사망자가 28명, 그 다음에 이후 백혈병으로 15명이 더 죽어서 총 43명의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탈핵 부교재의 18쪽에는 폴란드에서는 출산율이 연간 7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과연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련 없는 내용을 그냥 갖다가 들이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이제 스리마일 원전 사고에 대해서는 원전 발전소 사고 이후에 백혈병으로 사망자가 늘어났다. 또 방사성 물질이 5일간 누출되었다. 이런 내용이 기술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경남 용기가 건전성을 유지했습니다. 원자로 내부는 절반 정도가 녹는 정도의 심각한 사고였지만 경남 용기가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사선이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자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2장에 보면은 핵무기와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기술적으로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우리 보톡스를 보시면 독극물이지만 그것들이 어떤 주름살을 제거하기 위한 미용 성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톡스가 독약이지만 또 긍정적인 효과도 발휘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들을 뭐 원리가 동일하면 다 나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학생들에게 편향적 사고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용후 해결료에 대해서도 사용후 해결료 내부에는 그 반감기가 짧은 물질과 있고 긴 물질이 있습니다. 반감기가 짧은 물질은 높은 방사능을 내면서 빨리 소멸되는 것들이고요. 반감기가 긴 물질은 매우 낮은 방사능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 해결료 안에서 방사능을 띠고 있는 부분은 5%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반감기가 긴 것들은 또 0.1% 미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 300년 정도가 경과하게 되면은 천연 우라늄 수준으로 방사능이 줄고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반감기가 짧은 물질, 긴 물질을 뭐 섞어서 이제 표현함으로써 마치 방사능이 높은 상태로 장기간 유지될 것처럼 알리고 있는 것들은 잘못된 것들입니다. 3장에는 다짜고짜 핵발전은 위험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물원에 보면 사자가 있죠. 근데 사자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동물원에서는 두꺼운 철창살 그걸 몇 겹으로 두어서 사자를 관리하죠. 그러면 이제 동물원은 안전한 겁니다. 원자력도 많은 에너지가 나오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절차와 규제로 관리하는 것이 이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자는 위험하니까 다 죽여버리자. 이런 것들은 과학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비과학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핵발전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만일, 만에 하나를 일상화하는 오류입니다. 착각을 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항상 일어난다라고 믿게 되는 것들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또 54쪽에는 그 온배수로 망가지는 해양 생태계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원자력 발전소에서만 온배수가 나오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은 열을 내고 있는 발전소들은 대부분 다 온배수를 내죠. 그래서 석탄이라든지 LNG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온배수를 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원자력 발전소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오해되게 하는 것들은 잘못 가리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온배수가 무단 방류되는 것처럼 기술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들도 다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관리된 상태로 배출되고 있다는 것들을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61쪽에는 핵발전은 경제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핵발전의 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태양광 발전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그림은 오른쪽의 그림에서 점선 부분을 이제 과장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한국전력이 전기를 할 때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더 비싼 가격을 한전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싼 발전 가격, 즉 그 LNG 발전소의 가격을 줍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따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떨어지는 그래프는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아니고 그 LNG 발전소의 가격입니다. 이 당시에 그 LNG 가격이 인하되면서 LNG 발전소의 가격도 이제 전기의 가격도 인하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마치 태양광이 좋아져서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오해하게끔 만들었던 것들도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빼고 보조금을 빼고 설명한 것은 이제 더 나쁜 짓이죠. 핵 발전은 윤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사실 과학은 가치 중립적인 거죠. 뭐 의인화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것들을 뭐 이념화시키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과학적 사고가 아닙니다. 또 뭐 거대 송전탑에 희생당하는 사람들 뭐랄까 이제 송전탑은 원자력 발전소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송전탑 문제를 원자력 발전소 문제로 이제 오버랩 시키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전력은 에너지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분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지 대도시에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거죠. 분리가 안 되면 대도시에 발전소를 두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전탑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전기를 사용할 때는 송전탑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문제를 덮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또 약자들의 눈물로 만들어지는 전기 이런 감성적 호소들도 하고 있는데 실은 탈원전 정책 이후에 그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되고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 중지되면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는 주민들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전 문제가 아닌 다른 사회적인 문제들을 이제 섞어서 그 나쁜 이미지를 준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 허용치를 1년에 1mS로 정해 놓았는데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을 취급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피폭 허용치가 1년에 최대 50mSv, 5년에 100mSv를 넘지 않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피폭 허용치를 50배까지 차이나게 정했을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실은 그 방사선은 뭐 일정 정도 이하를 맞게 되면 영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문턱값이 100mSv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 기준은 그거의 1%인 1mSv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100mSv까지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사자들은 자기 피폭량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간 50ml/Sh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본 것이고요. 일반인들은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혹시 이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받을 걸 고려해서 1ml/Sh로 굉장히 낮은 값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종사자는 50ml/Sh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쳐다보는 것은 세상을 비틀린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기 선호 현상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뭐 집에서 석탄을 떼는 것이 좋겠는가, 혹은 장자기를 떼는 것이 좋겠는가? 좋은 것이 아니죠. 만약에 전기를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이 나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나 공해가 없는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은 매우 좋은 일들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문제시하는 것들도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수요 관리 정책이라 그래서 아껴 쓰자.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강제로 아끼자 하는 것들은 이제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GDP 수준에서 전기값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잘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여름에 그 냉방 온도를 낮추지 못하고 겨울에 뭐 난방 온도를 높이지 못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 그 GDP 수준에서는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오히려 냉방을 잘하고 그 생산성 있게 일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었죠. 근데 이제 그 수요 관리라는 것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도 그 비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세계 전기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쓴다 해가지고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막 보여주고 있는데 실은 에너지 정책은 나라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존 자원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기 때문에 정답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마치 그 탈핵 국가가 다수인 양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탈핵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한 번 사고가 나면은 뭐 끝장이다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든 미국, 러시아, 일본도 끝장 안 났고 원자력 발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례들을 막 들고 있는데 독일은 사실은 사례가 아니라 예외입니다. 예외를 마치 사례인 양 논리를 전개하는 것들도 비과학적인 것입니다. 간단히 살펴봤는데 좀 전문적인 얘기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우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주요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학생들에게 과학 부교재를 통해서 과학이 아니라 이념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 중립적인 원자력 과학을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을 했다거나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 기술을 부정한다거나 혹은 이 탈핵 활동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과학적 사고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적 진보를 부정하고 역행합니다. 마치 원시회귀주의 같은 거죠.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과학이 아니라 수사학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쓰나미로 죽은 사람과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이걸 합쳐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나쁜 이미지를 주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떤 우리가 위험한 것들은 절차와 규제로 관리하는 것이 정답이지 없애는 것이 답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마치 위험한 건 없애자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들도 잘못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논리, 사고, 유추 능력을 그 상실한 공리적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공리적 접근이라는 것은 뭐 그냥 증명할 필요 없이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죠.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 교재가 전북도에서 발간되고 천여 명 이상의 교사들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학교사들이 이 교재를 배우면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재를 통해서 그 음모론이나 이런 부정적 세계관,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심어주고 있는데 사실 그 뭐 어떤 세계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어린 나이 때는 긍정적인 것만 배워도 부족한 나이인데 뭐 바른 인식이랍시고 부정적인 것까지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얘네들한테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환경이라는 건 그 둘러칠 환자에다 직영경자죠. 인바이런먼트도 뭔가를 감싸고 있다는 것이 이제 환경의 뜻인데 그 인간이라는 주체에 환경이라는 객체가 있는 건데 그 주체, 인간을 미워하게 만들어서는 좋은 환경의식이 아니다라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 오염물질이 배출되었을 때 이것이 환경오염이냐? 그거 아니죠.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배출이 환경오염이죠. 그런데 이제 마치 조금이라도 나가면 환경오염이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마녀 사냥식 대처라는 것들이 있죠. 예컨대 뭐 컵라면 용기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었다. 그러면 1년에 뭐 컵라면을 몇 그릇 먹느냐, 또 한 그릇 먹을 때 환경 호르몬을 얼마만큼 섭취하게 되느냐. 그래서 총량이 어떤 문턱값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과학적인 방식이지 컵라면 용기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었다 그러면 이제 안 먹는다. 그러면 회사는 안 팔리니까 용기를 바꿨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과학적 방식이 전혀 아닌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개의 슬라이드를 더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이제 간접 광고입니다. 이건 최근에 8월 3일자 중앙일보의 그 광고가 나왔던 적십자사의 광고인데, 그 원폭 피해자를 찾아서 이제 치료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이 섬뜩하죠. 그 원폭 피해자 찾는데 이렇게 섬뜩한 그림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작은 글씨라서 잘 안 보이는데, 어, 한국은 세계에서 원폭 피해자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원폭 피해자를 찾는데 도움이 될 구절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원폭이 1945년도에 투하됐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에 15살이라고만 쳐도 지금 90세가 되는데 과연 아직까지 찾아지지 않아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원폭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섬뜩한 광고가 나왔다는 것이 저는 좀 꺼림직합니다. 전 거꾸로 적십자사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광고를 내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이 이후에 원폭 피해자를 몇 명을 찾았는지 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중앙일보의 하단 광고면 1,000만 원 가까이 냈을 텐데 제가 볼 땐 이건 정말 원폭 피해자를 찾고자 하는 광고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한화의 광고입니다. 이 광고가 나오는 30초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광만으로도 전 인류가 48시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 광고가 나오는 30초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광 참 좋아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태양광이 있는데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발전을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쏟아지는 태양광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환상을 줄지 이런 것들이 걱정됩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저는 매우 착잡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